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숙명여자대학교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숙명여자대학교의 대표 전형인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에서는 변화가 생기지 않았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자대학교 이슈로 인해 숙명여자대학교에 지원해도 괜찮을지 걱정스러운 문의를 주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도 몇몇 계시는데, 여자대학교에 대한 판단은 개인이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그래도 여전히 건재한 대학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입학처 공식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2026학년도에 수시 정시 각각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시 모집의 경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합 조건이 2합 5에서 2합 6으로 완화되었고, 학생부 교과 성적을 활용하는 두 전형인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및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정시 모집에서는 기존의 전공별로 다소 복잡하게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 및 반영 비율을 나누어 두었던 것에서 2026학년도부터 인문 자연 계열은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 및 반영 비율을 통합하는 식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인문 자연 계열에 속하지 않는 자유 전공학부는 화면 속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인문 자연 계열과는 또 다른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 및 반영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등급에 따른 가산점 형태로 성적을 반영했는데 2025학년도까지는 1등급에서 3등급은 3점, 4등급에서 6등급은 2점, 7등급에서 9등급은 1점을 부여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4등급도 3점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 기준 모집인원 증감 비교자료, 숙명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주요 전형이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 증감 비교자료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2026학년도에 수시 모집에서는 전형별 세부 모집 인원까지 따지고 들어가도 정말 정직하게 인원 변화가 없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다군 자유전공학부 모집 인원이 9명 줄어들고, 나군 생명시스템학부 및 인공지능공학부 모집 인원이 1명씩 늘어난 것 외에 모든 전형이 인원이 그대로인지라 별다른 분석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숙명여자대학교의 2026학년도 전형계획 속 변화사항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 팀장이 숙명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주요 전형 구성을 비교한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수차례의 검수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오류가 있을 시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이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 사이에서 다른 부분이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만 변화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 전형에 생긴 변화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및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변경된 것입니다. 둘 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관련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025학년도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합 5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에서 2026학년도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합 6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기존에는 A를 1등급, B를 3등급, C를 5등급으로 변환하여 상위 제 과목만 반영했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반영 교과 전 과목의 성적을 반영하며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80%, 진로 선택 과목은 20%의 비율로 성적을 계산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상위 제 과목이면 거의 A를 받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세 과목 정도라 기존까지는 사실상 거의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 과목이 성적이 들어가니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이 내신 성적뿐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 성적도 잘 관리해둔 학생들이 훨씬 유리해지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를 보면 그래도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성취도로 평가되니 A를 최대한 후하게 주는 학교도 있고, A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한 자릿수일 때일 정도로 정말 칼같이 선생님께서 성취도 A라고 판단하시는 학생들에게만 A를 주시는 학교도 있는 등 선생님 그리고 학교별로 성향이 달랐습니다. 정성평가가 들어가지 않고 성취도를 등급으로 딱딱 환산해서 성적이 계산되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보자면 진로선택 과목 성취도가 좀 더 후한 학교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경외시 라인까지는 몰라도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군부터는 어느 정도 진로선택 과목에서 B등급이 존재감이 눈에 띄는 학생들도 덜어 보였는데, 이러한 학생들에게 기존까지 진로선택 과목 상위 제 과목만 반영하는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그나마 희망이 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해당 전형 역시 진로선택 과목 전 과목을 반영하게 되면서 이러한 학생들이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피하여 그나마 성취도 A와 B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홍익대학교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정성평가를 하니 말할 것도 없고, 홍익대학교도 진로선택 과목 전 과목을 10% 반영하니 진로선택 과목 성적을 관리하지 않을 시에
점차 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아무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1등급 완화된 것과 함께 생각했을 때 2함 6 정도면 국중세단 라인이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라인으로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에 지원할 학생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큰 무리가 되지는 않는 조건입니다. 즉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부담을 완화해주는 대신 진로선택 과목 내신 성적까지 착실히 챙긴 학생을 뽑고자 하는 것이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의도인 것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지원군이 주로 함께 고려하는 라인인 건도공 라인 학생부 교과전형을 보면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꾸준히 강조했듯 학생부 교과전형도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볼 수 있어 다른 학생부 교과전형과 성격이 다르며 홍익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은 교과 100% 전형이기는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화 8로 꽤 만만치 않은 수준입니다. 올해부터는 제한이 폐지되기는 했지만 2025학년도까지는 자연계열에서 수학은 미적분기하, 탐구는 과학탐구 영역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자연계열 학생들에게는 더욱 부담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준수한 내신을 활용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려고 하는데 수능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에게 건도공 라인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쩐지 애매한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특히 비교과보다는 내신 위주로 챙겨 학생부 교과 전형이 메인 전략이고 수능보다는 내신에 투자를 많이 한 학생들은 쓸 카드가 없어서 안전카드로 국숭세단 학생부 교과 전형까지 내려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2026학년도부터는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함 6으로 내려가니 수능에 좀 자신이 없는 여학생들의 경우 안전카드의 하한선으로 국숭세단까지 내려가지 않고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까지를 쓸 가능성이 커지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하기도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의해 썰리는 학생들도 줄어들 테니 내신 컷 성적은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 전망됩니다. 한편 수능에 비교적 자신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 의해 타 학교로 이탈할 수 있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통한 가능성을 노리고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더 이상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메리트가 크지 않겠죠. 주 지원 전략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생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그대로 쓰기는 하겠지만 여러 카드 중 고민을 하는 학생이라면 차라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더 빡센 다른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수 있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하 모가 막 부담스러운 수준까지는 또 아니긴 하지만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및 올해부터 변경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과 똑같은 수준이니 해당 대학들 또는 아예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홍익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숙명여자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병행 지원에 대해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전형계획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교과 면접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교과 100% 전형으로 전환되었다는 점, 두 번째로 이화여자대학교 수지모집에서 2026학년도 기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유일한 전형이자 면접형 전형으로서 새로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신설되었다는 점, 세 번째로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점이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이화여자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전형 성격이 좀 튀는 부분이 있어서 교과 종합이 병행 지원은 좀 어려웠고 숙명여자대학교를 안정으로 두고 이화여자대학교에 메인으로 지원하든 숙명여자대학교를 메인으로 두고 이화여자대학교에 상향으로 지원하든 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을 병행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장 주를 이루었습니다. 간혹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메인으로 쓰는 학생들이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면접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수가 많지는 않았고요. 아무튼 올해가 더 중요하니 올해의 이야기를 하자면 올해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및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병행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둘 다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이고 이화여자대학교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쓰는 학생이라면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내신도 충분히 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개인이 어디까지 안전카드를 쓰고 싶은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과 함께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처럼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을 함께 쓰는 학생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신설로 인해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과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면접형 전형을 함께 쓰는 학생들도 꽤 많이 생길 것이라 보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이야 2단계 면접 비율도 평균보다 높고 워낙 면접이 빡세기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 지원을 위해 면접을 빡세게 준비하는 김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에도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겠다. 이화여자대학교에 도전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기회로 활용되는 카드일 것이라 보이며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1단계 선발 배수인 5배수 안에 들어간 이후 면접을 철저히 준비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을 것이 예상되니 숙명여자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숙명여자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